낡은 모기장 갑오. 일본의 이와사키 남작은 미쯔비시 회사를 세운 큰 사업가다. 그는 선박 수송업을 중심으로 큰 기업을 일으켜 많은 돈을 모았고 실업계에 끼친 공이 커서 정부에서는 그에게 남작이라는 자기까지 수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더욱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몹시 무더운 여름날 80세가 넘으신 그의 어머니는 큰 보따리 하나를 아들 앞에 풀어놓았다. 어머니, 이 낡은 모기장을 왜 아직까지 보관하셨습니까? 진작 버리시지 않고요. 바로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날 밤, 고향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너와 내가 이 모기장을 치고 달빛을 쳐다보면서 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히 잠을 자지 않았더냐. 어머니는 20세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단둘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던 옛날을 회상하시는 듯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을 이으셨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니 우리 집의 가보로 영원히 전해가거라. 이와사키는 어머니 말씀에 또 한 번 놀래어 눈을 크게 떴다. 예? 어머니, 이 낡은 모기장을 가보로 전해가라고요? 너는 아직 내 뜻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자취하는 것을 탓하는 이 어미에 충고란다. 족담에 개구리도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고 했다. 내가 아무리 크게 성공을 했더라도 옛날 이 낡은 모기장 속에서 잠자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 손자들에게도 영원히 이 모기장의 교훈을 전해주기 바란다. 그제서야 이와사키는 비로소 어머니의 간곡하신 뜻을 깨달았다.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교훈을 영원히 잊지 않고 이 모기장을 우리 집의 가보로 전해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며 그 낡아빠진 모기장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남편도 없이 자식 하나에 희망을 걸고 살아오신 어머니의 고마움을 새삼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던 것이다. 이와사키 남작의 집에는 지금도 근검절약의 정신이 담긴 그 낡은 모기장을 오직 하나뿐인 가보로 소중히 보관해 가고 있다. 감동이 묻어나는 좋은 글. 어머니의 사진.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이다. 필리핀 앞 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군함 갑판 위에서 웃옷을 벗어놓고 갑판 닦기 작업을 하던 여러 병사들이 있었다. 그때 벗어놓은 웃옷 하나가 갑자기 세차게 불어온 바람에 날려 바다에 떨어지자 한 병사는 즉시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하였다. 이때 그것을 본 상사가 소리쳤다. 안 돼! 위험해! 그러나 그 사병은 그 명령을 어기고 재빨리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내렸다. 사나운 파도 위에 나뭇잎처럼 떠서 자기 옷이 떠 있는 곳까지 간신히 헤엄쳐가 겨우 옷을 붙잡을 수가 있었다. 갑판 위에서 걱정을 하며 내려다보던 장병들은 급히 줄 사다리를 내려주어 그 사병은 무사히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어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 병사에게는 명령 불복종 죄라는 죄목으로 곧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정에서 사법관이 그 사병에게 물었다. 자네는 군대에서 상사의 명령을 어긴 명령불복종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 줄을 모르고 있었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명령을 어기고 위험한 바다에 뛰어들어갔었지? 저희 웃옷을 건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자기 생명이나 군대의 규칙보다도
그까짓 우솥 하나를 더 소중히 생각했다는 말인가? 이때 그 사병은 대답 대신에 자기의 웃옷 안쪽 주머니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장군에게 보였다. 그것을 본 사법관은 사병에게 물었다. 이 사진은 누구의 사진인가? 저희 어머니 사진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나? 아닙니다. 고향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사법관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크게 감동되어 그 사진을 다시 보며 자리에서 내려와 병사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렇지. 어머니. 어머니야말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시지. 자네는 정말 효심이 지극한 훌륭한 병사야. 하고 칭찬해주면서 그 병사를 무죄로 판결해 주었다. 고달픈 군대 생활 중에서도 때때로 고향에서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꺼내어 보던 어머니의 사진을 그 병사는 목숨을 걸고 파도 속에서 건져낸 것이었다. 장병들은 무죄로 판정한 결과에 모두 기뻐하면서 각자 자기들의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모정의 백길 34,000리. 1962년 2월 전라남도 남쪽 항구에 있는 여수초등학교 졸업식장 안에는 온통 눈물 바다가 되었다. 35세의 박순희 여사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장한 어머니상을 받을 때 그날 졸업하는 그의 딸 정숙현 학생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학부모와 내빈들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로부터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수 항구에서 20리나 떨어진 작은 외딴 섬에는 민가라고 해야 겨우 3세. 인구도 20명뿐이니 학교가 있을 리 없었다. 여보, 숙현이가 8살이나 되었으니 여수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킵시다. 이런 외딴 섬에서 사는 여자아이에게 공부는 시켜서 뭐해? 그리고 20리나 되는 다닥길을 무슨 수로 매일같이 배를 태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단 말이오. 완고한 남편은 아내의 건의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나 박 여사는 자기가 못 배운 한도 클 뿐 아니라 섬 전체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에 한심스러움을 느껴온 나머지 어떻게 해서라도 숙현이만은 정식 학교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육지로 채소를 팔러 가는 길에 여수초등학교를 찾아가 딸의 입학 수속을 마치고 돌아왔다. 남편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 무리한 일이라고 만류했지만 박 여사의 굳은 결심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다. 입학식 날부터 박 여사는 매일같이 새벽 밥을 지어 먹고 작은 배에 어린 딸을 태워 20리 바닷길을 노를 저어가서 여수 부둣가에 딸을 내려놓고 다시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다가 학교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또 배를 저어가서 부두에서 기다리는 딸을 태워오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 1학년 때의 어린 숙현이는 육지에 혼자 내려놓고 되돌아가는 엄마를 보고 많이 울기도 했으며 그렇게 우는 딸을 혼자 두고 섬으로 돌아가는 엄마의 눈에서도 한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딸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입술을 깨물고 노를 젓는 여자 뱃사공의 양쪽 팔뚝에는 오히려 저절로 힘이 솟구쳐 올랐던 것이다. 시계조차도 없는 섬에서 딸이 학교에 지각하지 않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아도 배에 태워 데려다 주었다가 오후가 되면 또 부두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는 딸의 모습이 애처로워 눈시울을 적시면서 팔에 힘을 더 주어 노를 젓는 박 여사의 지극한 정성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고난의 백길이 6년 동안에 무려 3만 4천리. 그야말로 험난한 백길이요. 눈물의 세월이었으니 그러한 엄마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숙현이는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복받쳐 오르는 눈물은 흘러도 흘러도 그칠 줄을 몰랐던 것이다. 책값 플러스 시간값. 미국의 정치가이며 사상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었을 때에 작은 서점 하나를 경영했던 일이 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서점에 들어와 한참 동안 책을 골라보더니 작업을 하고 있는 프랭클린에게 물었다. 이 책은 값이 얼마요? 1달러입니다. 하고 프랭클린은 공손히 대답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조금 싸게 안 될까요? 라고 또 물었다. 그러자 프랭클린은 그러면 1달러 5센트를 주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손님은 주인이 자기 말을 잘못 들은 줄 알고 아니, 조금 싸게 하자는데 왜 5센트를 더 달래요? 하고 말하자 프랭클린은 그러면 이제는 1달러 10센트입니다. 라고 말했다. 손님은 기가 막힌 듯이 아니, 무슨 책값이 점점 더 비싸져 가요? 하고 화를 내자 프랭클린은 조용히 말했다. 손님, 들어보세요.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손님께서 자꾸 저의 아까운 시간을 소비시켰으니 책값 1달러에다 그 시간값을 합쳐서 받아야 옳지요. 이렇게 말하자 손님은 더 말없이 책을 사가지고 갔다.